안녕하세요. 사열라디오 DJ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서울에 거주하시는 30대 남성분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결혼한 지 1년 반 정도 된 부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연을 읽으면서 부부 사이의 거리는 물리적인 거리보다 훨씬 조용하게 벌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침대에 누워도 등을 돌릴 수 있듯이 떨어져 있으면 마음은 더 빠르게, 더 깊숙이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 거리를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한참 지나온 뒤입니다. 사연자는 3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결혼한 지 1년 반쯤 됐을 때 지방연구소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승진과 연결된 자리였습니다. 커리어에서 중요한 분기점이었고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상의했고 아내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이해한다고, 당신 커리어가 중요하다고, 주말마다 만나면 되지 않겠냐고. 그때 그는 안심했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믿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선택이 둘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조금 떨어져 있어도 괜찮을 거라고, 사랑은 거리로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주말 부부 생활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격주로 주말마다 만나기로 했습니다. 한 주는 사연자가 서울로 올라가고 한 주는 아내가 연구소가 있는 도시로 내려오기로 했습니다. 계획은 깔끔했고 현실적으로 보였습니다. 처음 몇 달은 실제로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만남이 더 설레기도 했습니다.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는 순간의 반가움, 주말만을 기다리는 간절함. 그런 것들이 관계를 더 생생하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연자는 이 선택이 옳았다고 믿었습니다. 가족을 위한 희생이라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느낀 감정이었습니다. 아내가 느낀 것은 달랐습니다. 아내는 서울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혼자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잠들었습니다. 주중 내내 반복되는 일상. 돌아와도 빈집. 말을 걸어도 대답 없는 공간. 외로움은 처음엔 참을만 했지만 점점 무게를 더해갔습니다. 사연자는 그 무게를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지만 가볍게 여겼습니다. 아내가 전화로 외롭다고 말했을 때 그는 위로했습니다. 조금만 참으라고, 곧 익숙해질 거라고, 주말에 만나면 되지 않겠냐고. 그의 위로는 진심이었지만 아내에게는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외로움을 인정받지 못하는 기분만 들었습니다. 변화는 천천히 아주 조용하게 시작됐습니다. 전화 횟수가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두세 번 통화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메시지 말투도 달라졌습니다. 이모티콘이 사라졌고 문장이 짧아졌고 답장이 느려졌습니다. 사연자는 그 변화를 느꼈지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바쁜가 보다, 피곤한가 보다, 적응하느라 힘든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말에 만나면 괜찮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주말에 만나도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아내는 예전처럼 웃었지만 웃음 뒤에 온기가 없었습니다. 대화는 있었지만 깊이가 없었습니다. 스킨십은 있었지만 감정이 없었습니다. 사연자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느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관계는 원래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변하는 거라고. 초반의 열정은 사라지고 익숙함이 자리 잡는 거라고. 그게 성숙한 관계라고.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아내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때 사연자는 바람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내가 지쳐 있다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조금 더 신경 써주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아내가 말했습니다. 초등학교 동창회에 다녀왔다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는 결혼했고, 누구는 아이가 있고, 누구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 중에 한 남자 동창 이야기가 유독 많았습니다. 그는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않았고 결국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혼자 살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힘들어 보였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그를 불쌍하게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알던 친구인데 혼자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사연자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아내가 동정심 많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내가 친구를 챙기는 모습이 좋아 보였습니다. 아내는 그 동창을 가끔 만난다고 했습니다. 밥도 사주고 커피도 마시고 이야기도 들어준다고 했습니다. 사연자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 친구라도 만나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외로움을 달래는 방법이라면 뭐든 괜찮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연민도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그 남자에게서 다른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 누군가의 삶에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경험. 주말에만 만나는 남편에게서는 느낄 수 없었던 현실감. 그것이 아내를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동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힘든 친구를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아내는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 남자는 아내에게 고마워했고 의지했고 아내 없이는 힘들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그 말에 빠져들었습니다. 주말에만 만나는 남편은 아내가 없어도 잘 지낼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에 집중하고 연구소 동료들과 어울리고 혼자서도 충분히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달랐습니다. 아내가 필요했습니다.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아내가 없으면 외로워했습니다. 그 차이가 아내를 움직였습니다. 정서적 외도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밥을 먹다가 손을 잡았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포옹했습니다. 외로움을 토로하다가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것은 육체적 외도가 됐습니다. 그 과정은 놀라울 만큼 자연스러웠습니다. 죄책감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아내도 처음엔 망설였을 겁니다.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게 잘못됐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죄책감보다 강했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다는 느낌, 누군가 자신을 원한다는 감각. 그것이 모든 걸 덮었습니다. 사연자가 사실을 알게 된 건 몇 달 뒤였습니다. 주말에 서울로 올라갔을 때 아내의 휴대폰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화면에 뜬 문장은 명백했습니다. 친구 사이에서 오갈 수 없는 종류의 말이었습니다. 애정 표현이었고 그리움이었고 다음 만남을 기대하는 말이었습니다. 사연자는 그 순간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숨이 막혔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불렀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내는 알았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사연자는 추궁했습니다. 이게 뭐냐고, 누구냐고, 언제부터였냐고. 아내는 처음엔 부인했습니다. 그냥 친구라고, 오해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메시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연자는 다그쳤고 아내는 결국 인정했습니다.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외로웠다고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었다고, 당신은 일에만 집중하고 나는 혼자 남겨졌다고, 그 사람이 곁에 있어줬다고, 그게 다였다고 말했습니다. 사연자는 분노보다 허탈함을 먼저 느꼈다고 했습니다. 화를 내야 할 것 같은데 화가 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소리를 질러야 할 것 같은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저 모든 게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은 거실에 앉아 말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아내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사람과 연락을 끊겠다고,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당신만 바라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울면서 빌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사연자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혼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그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아내를 사랑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는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것은 사랑 때문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결혼 1년 반 만에 이혼한다는 사실이 부끄러웠고, 주변 사람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되는 게 두려웠습니다. 용서는 관계를 살리는 선택이 아니라 시간을 미루는 선택이 될 때도 있습니다. 사연자는 연구소를 그만두고 서울로 돌아오는 방법도 고려했습니다. 주말 부부가 문제였다면 함께 살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경력에도 타격이 있었고 당장 서울에서 비슷한 조건의 자리를 찾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말 부부 생활은 계속됐습니다. 아내는 달라졌습니다. 전화도 자주 걸었고 메시지도 많이 보냈고 주말에 만나면 예전보다 더 다정했습니다. 사연자는 안심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용서가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아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변했지만 사연자가 바라는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더 조심스러워졌을 뿐입니다. 들키지 않는 방법을 배웠을 뿐입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같은 상대였습니다.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같은 실수였습니다. 이번에는 아내의 친구가 사연자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내가 또 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카페에서 함께 있는 걸 봤다고, 손을 잡고 있었다고, 참아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전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연자는 다시 아내를 만났습니다. 이번엔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물었습니다. 사실이냐고. 아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사연자가 느낀 것은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이미 선택지에서 빠져 있었다는 감정이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용서 이후에도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내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고 그것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혼하자고. 아내는 울었지만 사연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었고 용서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혼은 정해진 수순처럼 진행됐습니다. 극적인 다툼도 격한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끝이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고 짐을 나눴습니다. 1년 반의 결혼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 이후 아내의 삶은 사연자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공통된 지인들을 통해 들려오는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사연자는 그 소식들을 듣고 싶지 않았지만 귀에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그 동창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직후였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롭고 행복해 보였다고 합니다. 억압받지 않는 사랑, 스스로 선택한 삶. 아내는 그렇게 믿었을 겁니다. 이제야 진짜 사랑을 시작한다고 이게 자신이 원했던 삶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 남자는 경제적으로 불안정했습니다.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일을 해도 오래 다니지 못했습니다. 생활비는 대부분 아내가 부담했습니다. 처음엔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돈을 쓰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돈 문제는 사랑보다 강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는 지쳐갔습니다. 혼자 생활비를 부담하고 혼자 집안일을 하고 혼자 미래를 고민했습니다. 그 남자는 옆에 있었지만 함께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돈 때문에, 미래 때문에, 책임 때문에. 남자는 일을 구하겠다고 말만 했지 실제로 변하는 건 없었습니다. 아내는 점점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인가? 이 사람이 내가 선택한 사람인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은 점점 후회로 바뀌었습니다. 자유라고 생각했던 선택은 점점 짐이 됐습니다. 아내는 전 남편을 떠올렸을 겁니다. 주말에만 만났지만 안정적이었고 책임감 있었고 미래가 보이는 사람이었다는 걸.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결국 그 관계도 끝났습니다.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아내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도망쳐 선택한 사랑은 현실 앞에서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사연자는 지금 다시 서울로 돌아와 있습니다. 새로운 팀으로 발령받았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재혼 생각은 없다고 했습니다. 아직은. 관계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를 다시 사랑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주말 부부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만약 처음 배신을 알았을 때 바로 이혼했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그런 가정은 의미가 없다는 걸 압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는 사연 끝에 이렇게 썼습니다. 자신이 후회하는 건 주말 부부 생활을 선택한 것도 한 번 용서한 것도 아니라고. 다만 관계가 이미 끝나 있었다는 신호를 너무 늦게 알아차렸다는 것이라고. 아내의 변화, 말투의 변화, 전화 횟수의 변화. 그 모든 신호를 보면서도 외면했다는 것이라고. 물리적인 거리가 마음의 거리로 바뀌는 순간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좁혀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떨어져 있어서 멀어진 게 아닙니다. 이미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떨어져 있어도 괜찮았던 겁니다. 용서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누구의 선택만으로 되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떠난 사람을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붙잡는다 해도 그 사람의 마음까지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이 사연은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관계가 끝났다는 신호를 얼마나 늦게 알아차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신호를 알아차렸을 때 이미 얼마나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사연이었습니다. 모두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에 대한 의견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두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